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그 안양 평촌 쪽에 한가람 한양 아파트 네. 17평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네, 네. 어떤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그 고양 화정역 쪽에 옥비 12단지 24평 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아, 두 가지 물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 첫 안양? 번째 물건은 네. 투자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거주 중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까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똑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을 고민 주셨어요. 안양시의 네네. 한가람 한양 아파트 일단 투자 목적으로 고민하고 계셨고, 고양시의 네. 옥빈마을 신덕 12단지는 현재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네네네. 하셨거든요. 네, 이 네. 부분 이사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를 오늘 그 규제 대책 보셨어요? 아, 제가 못 봤네요. 아, 못 보셨어요? 네. 일단 투자로 하시는 거고, 우리 한가람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근데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그렇고, 한가람 한양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아파트도 그렇고, 얘네들이 투자성이 짙은 아파트일까요? 거주성이 짙은 아파트일까요? 거주 쪽이 가깝겠죠? 그렇죠. 거주 위주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거주 위주의 아파트를 투자로 고민하는 게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근데 제가 한가람 한장을 생각을 해본 거는 네. 그 월판선이 네.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예, 월판선. 혹시나, 예. 예. 이 월판선이 근데 엊그제 나온 뭐 개발 호재인가요? 아니, 좀 됐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죠. 왜냐하면 이 평촌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여기 또 의왕 쪽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 지역 네. 아파트들이 오른 게 이 인덕원 쪽으로 해갖고 뭐 주변으로 많이 올랐고. 네네. 월판선이에요, 월판선. 이 월판선하고 저 서울의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들이 높지 않았던 이제 그 규제들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뭐 9억, 10억 이렇게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평촌에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네. 물론 개발 호재도 있었고 또 살기도 워낙 좋긴 하고 그리고 학군에 대한 어떤 호재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이제 올랐는데 그렇게 오른 것 치고는 우리 한가람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네. 혹시 실거래 가격 과거에 있던 실거래 가격 쭉 한번 훑어보셨어요? 그냥 최근 거만 봤는데 3억 좀 밑돌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가격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까지 제가 못 봤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한 10여 년 전 그 가격부터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격의 상승 여력이 어땠는지를 좀 그래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아파트 정도는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되거든요. 품은 좀 파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가 오른 이유가 부동산 상승장이었고 월판선에 대한 호재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평촌의 가치가 끌어올라가는 와중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네. 얘 매매가 오른 만큼 뭐가 올랐냐면 전세가가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주형에 가깝다는 아파트가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는 물론 조금 오를 거예요. 왜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실거주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그 위로 떠서 밀려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한가람 아파트는 분명히 오를 거고 물론 월판선도 점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눈에 개통이 가시화되면은 조금은 더 나아지겠죠. 그때는 이제 완전 지금은 비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역세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연식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따지는데 제가 정체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닌데 가격 자체는 상승은 할 건데 그 상승 폭이 네네.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아, 네. 근데 어차피 다 아는 개발 호재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원이 되는 게 바탕이 되는 게 전세금 상승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평촌 뭐 학군에 대한 어떤 기대심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라든가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이 평촌 자체가 굉장히 좀 거주하기 옛날부터 좋았지만 앞으로들도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좋아하게 될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상승은 분명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세금의 상승을 통해서 매매가가 상승을 할 건데 그거 차익을 그냥 갖고 투자에 만족하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아, 얘 네네네. 투자금이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3억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 거죠? 갭이 한 1억 5천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좋습니다. 1억 5천 제가 기억을 해 놓을 거고요. 네.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집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아까 옥빈마을이라고 하셔서 옥빈마을은 화정역 앞에 있는 거 네네네. 맞죠? 예. 네. 제가 고향이 파주에서 잘 알거든요. 아, 네. 네, 이 옥빈마을 12단지예요. 네. 네,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도 아주 실거주하기 너무 좋고 우리 화정역 앞에 이쪽이 엄청 실거주하기 좋아요. 저 별빛마을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네, 그렇겠네요. 뭐 여기 상업시설들 다 들어가 있죠. 완전히 또 네.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옆에 있죠. 공원 있죠. 지하철 바로 코앞에 있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있거든요. 네.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곳, 좋은데 왜 가격이 안 올랐냐. 이게 좀 네, 속상한 안 거거든요. 올라요, 잘. 예. 맞아요. 그게 그래도 최근에 반짝 오르고 있어요. 이 일산 자체가. 네. 그랬는데 또 오늘 드디어 그나마 조금 반짝하는데 그냥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속상한 거예요, 이제. 기준 필려고 하니까 다시 또 묶어버린 거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향후에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네. 뭐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대공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뭐 한 정거장이거든요. 물론 네. 이렇게 따지면 그럼 나는 2정거장, 나는 3정거장이다. 뭐 10분, 5분뿐이 안 걸린다. 이렇게 따지면 서울에 뭐 경기도에 안 좋은 부동산들이 없겠죠. 네.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한 정거장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간접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하고요. 네. 그리고 일산이 그동안은 자족 시설이 없었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킨텍스 아래쪽에 보면 테크노밸리가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가 아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쪽에 일자리가 뭐 예상은 한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데 뭐 반 해도 5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세권 개발의 GTX에 또 일자리까지 생긴다. 일산 자체가 확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너무 장기적인 얘기인 거고요. 네.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옥빈마을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옥빈마을도 상승의 여지는 뭐 대공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 킨텍스 개발에 어떻게 보면 간접 역할을 테크노밸리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 후광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요. 가장 또 얘도 확실한 거는 전세금 상승이에요. 네. 여기 앞에 보면 창릉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창릉 신도시에 그러니까 분양 받으실 분들이 다 여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리고 살기도 좋잖아요. 아까 실거주 세력들이 선택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금 상승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면 가격도 오를 것 같아. 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다 보면 즉 아까 투자를 염두에 주셨던 집도 그렇고요. 우리 집도 그렇고 일단은 전세금 상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은 분명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평촌도 아까 보셨던 평촌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네. 우리 화정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네. 6월 17일자로.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규제를 이제 뭐 들어서게 되면 뭐 대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갈아타는 형국이에요.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그러면 직장이 꼭 일산에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신랑 직장이 네. 강서 쪽이라서. 아, 강서 쪽이에요? 네. 더 잘 됐네요. 네. 그러면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옥빈마을에 거주하시면서 네. 아까 평촌에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강서 쪽이 직장이라고 하시면
네. 그러면 지금 옥빈마을 가격이 몇 평 거주하시는 거죠? 24평이요. 24평이면 지금 한 4억 대인가요? 한 4억 정도? 4억, 4억 잘 중반? 받으면 1, 2천 돼요. 4억 초반이에요. 네. 그러면 4억 한 2천이라고 치고요. 네. 왜냐하면 분위기 좋으니까 금액을 뭐 마이너스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좀 공격적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저는 네, 4억 네. 5천 잡고 싶은데 일단 4억 2천. 거기에 아까 투자금으로 생각하시는 게 1억 5천이었어요. 네. 그럼 합치면 5억 7천 되는 거네요. 네. 이 돈에다가 지금 대출 없으시죠? 네. 대출 조금 일으키죠. 아, 네. 어차피 금리 뭐 앞으로 뭐 금리 오를 수 있는 지금 우리 경제 상태가 그런 상태가 못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대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러면 그러니까 제 판단은 뭐냐면 지금 그 화정에 있는 옥빈마을을 지금 어차피 1주택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과세로 처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세금 다 그대로 뭐 하나 떨리는 거 없이 갖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투자로 모으고 있는 돈 합치면 5억 7천인데 네. 5억 7천에다가 대출 조금만 받으면요. 네. 서울 강서 쪽이면 서울의 이 DMC 인근 있죠. 네, 네. 여기에 내 집 마련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DMC 쪽이면 너무 좋죠. 네, 아니 이게 너무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있잖아, 이만큼. 네. 대출도 없이. 그러면 요즘 부동산 그래도 어차피 내가 실제 거주할 거니까 대출 일으켜도 상관없거든요. 뭐 투자도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해서 내가 가는 건데 대출 당연히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많이 일으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일으켜서 비싼 집 가면 좋겠지만 요즘 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땐 한 1,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네. 여기 마포구 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재울 뉴타운 맞은편이거든요. 성산 시형 네.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네, 네.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있어요. 네. 나홀로 아파트들이 쫙쫙쫙쫙 군락을 이루고 있어가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대단지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럼 여기는 상암이고 여기 수색 증산 뉴타운이고 여기 가재울 얘네들 가치가 계속 올라갈 아파트들이거든요. 지역이에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상황인데 같은 4분의 1의 블록으로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요 마지막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블록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직장은 훨씬 가까워질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상승은 아까 그 옥빈마을을 계속 갖고 있거나 한가람 한양을 갖고 있는 것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또 재산세도 양쪽으로 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여러 네, 가지 그런 네. 것들보다는 그리고 또 네. 2주택자 되시는 거고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뭐 요거 참고하셔서 아마 부동산 네, 네. 투자를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요. 요 방송 네. 때를 좀 그것도 다시 보기도 되니까 아니면 뭐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기도 되니까 보셔서 한번 좀 신랑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래요. 저는 아, 네, 네. 막 이렇게 섣불리게 찢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 네. 요번 알겠습니다. 기회에 한번 마음 먹으시는 게 좋거든요. 앞으로 서울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또. 네, 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